제7장 23청강 사독회수 5회 사독회수의 성명절학은 내가 중 수법에 있었다. 엄정혁의 사부는 도망자였다. 그는 마교의 영원한 이인자인 활수진 찬조충이었다. 조충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활수마공을 익히고 마교의 그 조상들처럼 헬마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야심가였고 마교의 대종사에게 대항하여 마교를 손에 넣으려 했었으나 마교 내 자신의 수족들과 제자 등 결정적인 배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도모는 실패로 끝났으며 마교지 법전의 추격을 계속받아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하음은 출신 엄정획은 어릴 때 그를 만나 돕게 되었다. 엄정획은 그의 사부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으며 지극정성으로 섬겼었다. 그에 감동되어 조충은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어느 사람도 믿지 않으려 하였으나 어린 엄정획을 제자로 삼고 모든 것을 주었다. 도피 당시 심한 상처로 인하여 재기하기가 불가했을 뿐 아니라 막 요일로 인하여 심한 낙심을 하며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 어린 제자의 인동림액을 뚫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그의 사부가 죽고 나서 그는 인맥과 동맥을 어렸을 때부터 뚫게 되어 상승기하기 연성의 길이 열려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익힌 대부분의 무공은 전설의 헬마가 연성한 무공이었다. 조충은 바로 숨은 헬마의 마지막 제자였다. 또한 어찌되었든 마교의 인자였다. 그의 무공은 현존하는 전설 무적 23천강의 무공이고 또한 마교 내 영원한 이인자 무공이었다. 대종사를 제외하고 바로 절대 무적이었다. 만약 엄정획 그가 좀 더 행동보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물이고 또한 사이마 짤로루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무공으로 인하여 지역 한 곳의 패전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만큼 엄정혁의 인물됨은 대단하고 그의 성명절기 무공도 뛰어났다. 혈수마공 이 무공 하나로 중원의 최고 강자 23천강에 들었고 또한 6회 중에서도 상위로 구분되었다. 그는 성정이 폭급해서 철저히 평가절하되는 인물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그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가 익힌 무공으로 인하여 성정이 포악해지고 매우 급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연시세가의 지철이라고 한다. 뭐라고? 연시세가라. 연시세가라 말인가? 복건성에 있는 연시는 우리 사이마 철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가 아닌가? 다른 연시세가는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넌 그러면 어디 소속인가? 참, 복건성의 연시세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잔말 말고 덤벼라. 전박이 이런 지철의 말에 영수와 정의백은 너무나 놀라워하며 감히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철의 말이 광호했기 때문이다. 감히 그 누구도 사독회수에게 점을 거론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엄정획은 살면서 점에 대한 치부가 있었고 그의 이마 정중앙에 동점만 한 점이 있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끼리 엄정획과 놀면서 점박이라는 말을 하면 꼬박 아이들끼리 사달이 나곤 했었다.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진 엄정획은 외쳤다. 점박이, 얘들아 저 주둥아리를 아작 내버려라. 쳐라. 일단의 무리가 사방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지철에게 칼을 들고 대여섯 명이 덮치는 것이다. 그들은 완벽히 조화된 합격감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나라 황실에서 금의 무사들을 사용했던 금검 12검이었다. 6명이 한 조를 이루고 각각의 연환 검식이었다. 뭐야? 이 조물의 이 녀석들.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서 황당한 지철은 난데없이 나타난 무리에게 휩싸여 연환 공격을 받자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지철은 2번이나 엄정혁에게 당한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정신없이 당하다 보니 그의 몸은 금강불괴 도검불침의 경지인지라 도검에 의해 상처는 없었지만 지철은 자신의 옷이 찢기는 것에 매우 못마땅하였다. 세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새로 맞춘 황리가 모두 찢겨나가는구나. 아까운 내 돈. 이때 지철의 머리에게 하나의 생각을 들어왔다. 수혁은 지철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고 그의 어리석은 모습에 훈수를 두었다.
무식한 녀석, 미련하면 매를 번다고 그냥 맞고 있지 말고 만절기공을 이용한 호신강기로 달려드는 놈들을 밀어내야 한 놈씩 패라. 수혁의 말이었다. 저놈은 아니고 지철의 생각 속으로 슉 하고 들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수혁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철은 이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고 수혁에게 전임으로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서 나가주시지요. 공자님, 고놈 참 맞고 있어서 도움을 주려 하였더니만 알아서 해라. 흐흐흐. 갑자기 공격을 당하던 지철은 웃고 있었다. 이제 상대의 팔에 맞으면서 그는 호신강기를 강하게 일으켰다. 까강강. 지철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던 6명의 칼들이 박살이 났다. 순간 6명의 검수들은 자신의 검이 박살난 곳에 멈칫하였다. 그 후 다른 6명이 달려들었으나 이제 지철의 손에 한 옥으로 된 옥소가 빛을 발하며 녀석을 상대하였다. 충분히 만절기공을 일으켜 보밥을 밟을 수도 있건만 지철은 호신강기를 이용해 5의 칼은 맞서고 한 녀석의 검을 잡아 황소천군의 투식을 이용하여 우수의 옥소를 이용하여 옆구리를 후려갈겼다. 퍽! 검이 잡힌 녀석은 너무나 황당하여 급히 퉁소를 다른 손으로 막았으나 이내 팔이 부러져 버렸다. 매우 당황한 녀석은 팔의 고통으로 인하여 허리를 구부렸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머리만한 주먹이 목덜미 척추를 사정없이 때려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었다. 나머지 5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다. 그러나 종전 칼이 산산조각이 났던 6명과 나머지 5명은 하는 수 없이 신속하게 근접 박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분명 11명은 매우 고강한 무공을 연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접 박투는 그야말로 지철에 의해서 개싸움으로 변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들의 싸움을 보았을 때 동네 건달들의 이전 투구로 보였다. 지철은 형과 식을 무시하고 금낫으로 잡히는 족족이 머리와 가슴, 배 등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두들겼다. 흐흐흐. 이것들아, 그동안 공자님에게 맞은 것에 대한 복수다. 이것들아, 야호, 야호. 지철의 왕속 뚜껑만 한 손으로 순식간에 11명 모두는 길바닥이 대자로 널브러졌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독회수는 인상이 사정없이 찌그러졌다. 그는 부하들을 동원하여 연지철의 무공을 알고 싶어서 그들로 연지철을 상대하게 했다. 하지만 정획은 너무 짧은 시간에 자신의 부하들이 말도 안 되게 깨져서 허무했고 그는 순간 매우 난감했다. 발을 빼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간 자신의 무공을 믿고 뭉개버려야 하는지 말이다. 잠시 망설인 다음 깊이 생각지 않고 정획은 다음 행동을 하였다. 재빨리 그는 가슴에서 손을 넣고 호각을 꺼낸다. 삐이 삐이 삐이. 정획은 호각을 길게 3번 불고 나서 잠시 기다린 후에 지철에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강자라는 것은 몰랐구나. 강자라면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지. 아주 잠깐만의 대로변에는 약 200명의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모두 귀족 봉타주였던 엄정획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장기는 소용이 없고 암기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저 녀석 금조종이나 철포섬을 연공하여 도건불쯤의 경지에 이르렀나 보다. 각자 병기를 놓고 저놈에게 사이마철로의 격투수를 보여주거라. 단 죽이지는 마라. 최후의 장식은 내가 직접 마무리하겠다. 사이마철로의 죽음의 축제를 저 하룻강아지에게 선물해라. 이제는 각자가 안 되니까 때로 덤비려고 하는구나. 좋아, 이제부터 확실히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그래, 한 번에 모두 덤벼라. 우하하하. 지철의 웃음에 엄정혁은 생각하며 조용히 혼잣말하였다. 미친놈. 지철이 한 걸음을 내디디는데 또다시 수혁의 음성이 그의 생각에 들리는. 과연 수혁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지철이는 한참 몸과 한 풀고 있었는데